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프로세스는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코드가 짜져 있는 거니까 그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 그걸 우리가 어드레스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그걸 컴파일 타임에 할 거냐, 지금 로드 타임에 할 거냐, 그다음에 실행하는 런 타임에 할 거냐, 이게 결정되는 거고 로드 타임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에 올라갈 때 이 실행 가능한 이 파일이 프로그램 코드로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아직 로지컬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코드가 짜져 있는 거죠. 그 0번을 기준으로 항상 시작하게 돼 있고 그래서 뭐 브랜치 360에 로드 1024 이런 식으로 0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어드레스를 계산해서 가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 360이나 1204 이런 데 피지컬한 데 가봐야 실제 런타임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물리적으로 올릴 때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리로케이션을 지금 아예 시작 주소가 이 프로세스가 올라갈 때 이 시작 주소가 400으로 시작해서 올라갔다면 지금 올라갔을 때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어드레스가 지금 로드 타임에 바인딩 되는 거기 때문에 이 360이 760으로 아예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실행될 때는 실제 760에 가면 피지컬한 어드레스 760으로 가면 데이터 있고 지금 로드의 그 1604에 피지컬한 주소로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로드 타임에 지금 되는 것이 로드 타임 바인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우리가 근데 바꾸고 싶어요. 얘가 지금 다른 주소로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가 그 바이닝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있죠? 바뀌어서 시작 주소가 80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800 바뀌면은 이 얘가 가야 되는 주소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올라간 영역이 800부터 시작하는 영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지금 언로드에다가 다시 로드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그 해당 프로그램이 물리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 있어야 되고 CPU가 지금 논리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지금 있는 것은 이런 코드들을 참조하기 때문에 얘가 피지컬한 어드레스로 매핑이 돼 있어야 됩니다. 피지컬 어드레스가 매핑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연결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인딩을 우리가 컴파일 타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우리가 바인딩을 하면은 애초에 피지컬하게 어디 올라가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논리적 주소와 로지컬 어드레스랑 피지컬 어드레스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실제 그 내가 생각하는 그 피지컬한 어드레스를 알아서 애초에 그 프로세스가 담고 있는 그 메모리도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야. 컴파일 타임에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앱솔루트 지금 어드레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코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항상 100 위치에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100번째 피지컬한 100 어드레스에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얘가 300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면 그냥 못 쓰는 거죠. 왜냐면 이미 주소가 다 기록이 돼가지고 컴파일 됐기 때문에 내가 시작 위치 올려야 되는 이 프로세스 올려야 되는 위치가 바뀐다면 재컴파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지금 컴파일할 때 주소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얘를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유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딱 내가 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로드를 하려는 위치에 다른 프로세스가 있다면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죠? 이미 컴파일 타임에 다 어드레스가 결정돼 버렸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로드 타임은 그걸 이제 조금 더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는 지금 리로케이터블한 코드를 생성을 해놓은 거고 그 주소가 지금 로드 타임에 딱 그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로드가 될 때 정해진 시작 주소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작 주소 바뀌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얘를 내렸다가 다른 공간에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어. 근데 프로세스는 메모리를 굉장히 참조하는 그런 명령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로드 타임에 이 주소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죠? 이 프로세스가 이 주소를 참조하는 이런 명령어가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드하는 타임에 그 주소들을 싹 다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로딩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점이 있는 겁니다. 로딩할 때 그냥 싹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 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실행 시간에 실행되는 이 런타임에 주소를 결정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OS가 채택하는 이런 방법이고 실행하는 그 순간에 지금 메모리를 바로바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빨라야 되겠죠. 빨라야 되니까 하드웨어의 서포트를 받아서 그 MMU라는 그런 그 하드웨어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그 베이스 레지스터 리로케이션 레지스터 값이 더해져가지고 주소가 그 실행할 때마다 CPU가 명령 하나하나를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큰 흐름이 이해가 돼요? 실제 그 많은 OS들이 이 익스큐션 타임 바인딩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고 여러분이 그것의 그 이해, 그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요 요것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왜 하드웨어적으로 서포트 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프로그램 코드에는 지금 이거는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코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메모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있는 후에 애프터죠. 메모리 올라간 이후에도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1400번지로 올라가 있는데 시작이 지금 1400인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저 앞에 로드 타임에 보면은 지금 로케이션이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죠? 로드된 후에는 바뀌었는데 어? 로드된 후에 바뀌었는데 그게 아니라 로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로딩이 끝난 후에도 그냥 로지컬한 어드레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바인딩이 되냐면 런타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모리 액세스 될 때마다 CPU는 지금 로지컬 어드레스만 생각을 해가지고 360을 가가지고 뭘 하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 MMU라는 장치에 가가지고 얘가 리로케이션 돼가지고 얘가 지금 베이스 리로케이션 어드레스 1400 이게 레지스트에 저장돼 있으니까 얘를 더해서 1760으로 가가지고 지금 내용을 들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런타임에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런타임 바인딩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런타임에 매핑을 하는 거예요.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매핑을 하는 건데 이것은 모든 그 메모리 액세스마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고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고 그 하드웨어 이름이 MMU라고 해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리로케이션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400이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가 올라간 이 시작 주소 베이스 어드레스를 담고 있는 거고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될 때마다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피지컬 실제 주소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작 주소가 이 프로세스가 시작 주소가 1400이 아니라 18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가 않겠죠. 그죠? 다시 업로드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게 시작 주소가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다면 뭐가 지금 로케이션 레지스터까지 지금 바뀌게 되는 거고 실제 그 코드에 있는 메모리 올라가 있는 접근 주소는 로지컬 어드레스를 계속 쓰고 있다가 런타임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그 순간에 바꿔서 접근을 하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리로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메모리에 대해서 메모리 그 살펴봤고 이런
어드레스, 로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이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메모리를 이제 할당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본 건데 메모리를 우리가 OS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 때 이 프로세스 하나가 이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보통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이 지금 연속된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컨티기어스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가 지금 연속된 메모리의 그 섹션을 할당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뭐 단점이 뒤에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모리의 그 프로세스 올리는 거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떠올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간에 올리고 또 남은 공간에다 9를 올리고 또 남은 공간에 10을 올리고 그렇게 올라갈 때 이 OS는 그 일반적으로 낮은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낮은 메모리에 이렇게 적재가 되고 OS가 가장 먼저 이 램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프로세스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의 사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두 파티션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쪽에 OS 부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높은 쪽에 이제 프로세스 올라가고 올라갈 때 컨티규어스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어, 많은 프로세스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멀티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를 할당할 때 베리어블 사이즈 메모리 그 파티셔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메모리 공간 그 구역을 임의로 이렇게 딱딱 나눠 놓지 않고 베리어블 사이즈로 지금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크기의 그 메모리를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런 구역되는 공간을 처음부터 정해놓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크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파티셔닝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5번 프로세스가 올라왔고 8번 프로세스가 올라왔고 그 다음 영역에 지금 2번 프로세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8번 프로세스가 다 작업을 끝내고 만약에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비겠죠? 메모리 공간이 비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 가능한 메모리 블럭이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을 우리가 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지금 이 홀이라는 것이 파티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여기 스캐터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9번 올라가고 뭐 10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만약에 남은 공간이 부족하다면 지금 뭐 다른 데로 또 홀이 막 여기서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도 뭐 홀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9번이 여기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9번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도 홀이 생기고 위에도 홀이 생기고 이렇게 지금 홀이 흩어져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지금 새로운 프로세스가 이제 할당을 받으러 갈 때 이 홀을 찾는 거죠. 이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 빈 공간이 지금 내가 할당하는 프로세스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빈 공간에다가 프로세스를 올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빈 공간이 없다면 지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예제가 있냐면 메모리 공간은 120메가요. 120메가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120메가 있는데 여기에서 20메가짜리에 A라는 프로세스가 로드가 되고
10메가짜리 B라는 프로세서가 로드가 되고 이렇게 차면 되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지금 120메가가 프리한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20메가 A가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B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10메가 이렇게 차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로드가 되는 거예요. C도 로드가 됐고 D도 로드가 됐고 그다음에 B가 릴리즈가 됐어요. B가 릴리즈가 됐다는 건 메모리가 이제 비워진 거죠. B가 차지하는 공간이 비워지고 그다음에 E가 로드가 되고 D가 다시 릴리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다 그렸으면 드렸다고 좀 채팅창에 써주세요. 이 그림대로 그대로 한번 밑에다 넣고 밑에다 넣고 이거 릴리즈 됐다 하면 지우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원리는 요거에 따라서 지금 프로세스가 들어오면은 지금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얼로케이션 하고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그 공간을 프리하고 같이 보시죠. 어. 우리가 그 프로세스마다 다 크기가 다르니까 베리어블 사이즈 파티션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림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좀 120메가가 있고 120메가 있고 여기 지금 A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지금 옆에다 붙여놓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면은 A가 지금 20메가 올라가야 되니까 A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A가 이렇게 20메가 올라갔고 그다음 B가 10메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뒤에 있는 공간을 다 파티션을 해가지고 10메가만큼 쪼개서 지금 B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C가 이제 25메가 필요하니까 지금 남은 공간을 봤더니 90메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90메가를 또 파티셔닝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지금 C를 올렸어 25메가. 그러고 나서 D가 또 있으니까 20메가 올라오니까 D가 그 나머지 공간을 보니까 45메가 충분한 사이즈가 있고 그래서 D를 위해서 또 메모리를 쪼개가지고 D를 올렸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B가 릴리즈가 되네요. B가 릴리즈가 됐기 때문에 지금 B 릴리즈를 시켜보면 B는 지금 위에 있었 그 요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게 얘가 지금 릴리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프리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비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벌써?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스캐터 되기 시작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홀이 이렇게 스캐터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고 나서 계속 한번 볼게요. 2가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데 2는 지금 15메가인데 남은 45메가의 공간에 충분히 들어가죠. 위에 10메가는
못 들어가죠. 10메가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10메가는 이 공간에 못 들어가고 밑에 45메가 중에 15메가를 써가지고 파티션을 해서 E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D가 릴리즈가 됐어요. D가 릴리즈가 됐더니 또 여기가 이렇게 그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빈 공간이 자꾸 반납이 되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0메가 20, 총 남은 용량이 얼만큼이야? 메모리에 남은 용량이 몇 메가야? 60메가죠? 60메가인데 60메가가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키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좀 큰 용량의 애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50메가짜리, 40메가짜리 F가 40메가짜리 F 프로세스가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올라갈 공간이 없죠. 분명히 이 메모리에 있는 공간은 지금 10메가, 20메가, 30메가에서 60메가나 있는데, 그죠? 내가 올릴 프로세스는 40메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컨티규어스하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컨티규어스 얼로케이션 하려다 보니까 지금 올릴 공간이 없어요. 그죠? 어, 문제죠. 문제의 문제 아니야? 그럼 OS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빈 공간을 모아야겠죠. 이걸 빈 공간을 우리가 OS가 좀 이게 얘를 재정렬 해가지고 C를 여기로 옮기고 E를 여기 옮기고 빈 공간을 이렇게 지금 모아줘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요 앞에서 나온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OS가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얼로케이션 파티셔닝 하고 그 주변에 프리 스페이스를 합치고 뭐 이런 역할을 OS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용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탈 메모리 스페이스는 우리가 요청한 이 40메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베일러블한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컨티규어스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n개의 블럭이 얼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n개로 이렇게 그 블럭으로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얼로케이션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간이 사용되면 0.5M만큼은 지금 낭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n개의 블럭이 지금 있고 낭비된 0.5개의 블럭이 있으니까 총 이 정도 블럭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0.5M 블럭이 지금 낭비가 되는 거니까 이 비율이 지금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통계적으로 봤더니 n개의 블럭이 있으면 0.5개 정도의 블럭이 항상 로스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용 공간을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항상 사용 못하는 100메가인데 70메가 정도는 잘 사용하는데 30메가 정도는 계속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걸 50% 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을 해야겠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컴팩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을 주기적으로 계속 지금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컨텐츠를 서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모든 프리 스페이스를 하나의 라지 블럭으로 계속 이런 모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컴팩션은 결국 메모리에 있는 그 프로세스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다 바뀌는 거고 이 로케이션이 다이나믹한 경우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익스큐션 타임에 이제 그 어, 바이닝이 되는 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좀 더 효율적이고. 근데 로드 타임이 결정되거나 뭐
컴파일 타임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컴팩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솔루션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또 계속 이렇게 하는 움직이는 이 셔플링하는 오버헤드도 존재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죠? 이 지금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프로그램을 지금 컨티규어하게 그 프로세스가 할당해야 되는 그 메모리를,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F를 지금 40메가를 컨티규어스하게 지금 할당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얘가 만약에 쪼개져 가지고 30메가 블럭과 10메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을 거잖아. 그죠? 맞아요? 40메가를 쪼개서 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얘가 어떻게 쪼개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최소한 알 수가 있을까요? 프로그램 짤 때 얘 메모리가 피지컬하게 들어갈 때 약간 홀이 이렇게 해서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 아까 전에 주소를 접근하는 걸 보니까 리로케이션 그거에서 딱 숫자를 뭐 100을 더하고 200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또 인스트럭션마다 지금 공간이 어디든 여기로 가 있고 어디는 막 일본은 여기로 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그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그럼 쪼개진 조각들이 어디로 지금 퍼져가 있느냐 이런 정보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쪼개는 건 좋은데 이미 쪼개진 조각들이 얼만큼 어디 배치하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기본적으로 쪼개서 배치하는 이런 것을 우리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페이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보면은 이 페이징이라는 건 non-contiguous memory management한 스킴이에요. 그래서 external fragmentation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컴팩션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이 로지컬 어드레스 이 스페이스를 쪼개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쪼개진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뭐 그런 느낌으로 페이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 피지컬한 이 영역도 피지컬한 영역도 우리가 똑같이 쪼개는 거야. 쪼개가지고 지금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어쩔 수 없어 여기랑 지금 그림을 보면은 페이지 1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프레임 Y로 가 있고 페이지 3은 지금 프레임 2로 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로 쪼개놨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맞는 그 프레임이 존재한다면 그 프레임에다가 이 페이지 정보를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메모리를 고정된 픽스 사이즈 블럭으로 우리가 나누고 로지컬 메모리를 다시 블럭으로 나누고 근데 요 두 개는 같은 거야. 그 사이즈가 같게 해야지 이 페이지 하나가 이 프레임 하나로 온전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프레임과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이 구역을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의 사이즈가 하나의 페이지의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그럼 0번 페이지의 정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프레임 Y로 가서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1번 페이지의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피지컬하게 어디에 올라가 있냐? 그러면 1번 프레임에 가 있다.
그러면 1번 프레임에 가서 가져오고 이렇게 주소를 어디로 옮겨야 될지 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다 고정되어 있는 사이즈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페이지가 어떤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을 가지고 조금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지컬하게 프로그램 짤 때는 아무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컨티규어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짜는 거죠. 짜는 거고 이게 이 페이징 기법을 이용해서 이 컨티규어에 싼 이 공간을 지금 픽셀 사이즈로 나누는 거예요. 이 프레임 사이즈로. 그래서 이 페이지라고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고 이 지금 페이지마다 들어갈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이 정보를 올리는 거죠. 페이지 1은 여기 4번 프레임 올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2는 3번 프레임 올리고 페이지 3는 지금 7번 프레임 올리고 여기 공간 있는 곳에다가 갖다 올리고 그럼 어디로 지금 올라갔는지 지금 테이블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0번 페이지에 있는 그걸 계산할 때 피지컬은 1번 프레임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만큼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메모리 접근할 때 어둑한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1번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금 4번 프레임에 가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그만큼 고생해서 들고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놓으면 홀이 생기지 않겠죠. 이해돼요? 근데 프로세스 관점에서 메모리 사용은 컨티규어스인데 이 지금 피지컬한 상태에서의 얼로케이션 된 모습을 보면 넌 컨티규어스하게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페이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안 생겼죠? 지금 이게 지금 페이지 사이즈와 프레임 사이즈가 같으니까 이거 홀이 생겨도 딱 페이지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홀만 생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중간에 나가도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껴 넣으면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해결책이 지금 고정된 사이즈의 어떤 조각으로 이 버추얼 어드레스와 메모리와 피지컬 어드레스를 나눠서 우리가 동일 사이즈로 나눠서 우리가 하는데 이름은 이 버추얼 쪽은 페이지로 피지컬한 쪽은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사이즈는 똑같다. 그래서 이 컨티규어하게 쓰기 공간이 설계된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로지컬한 메모리를 어, 잘라가지고 실제 로드할 때 그 비어있는 프레임에다가 갖다 놓고 페이지를 독립적으로 여기다 나눠서 갖다 놓고 사용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페이지 테이블을 우리가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는 기법이 페이징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에 지금 여기를 읽고 싶어요. 뭐 0번을 하지 말고 여기를 읽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 중간. 그러면 지금 어디를 읽어야 돼요? 실제 물리적 코드가 여기를 읽고 싶은 거야. 코드 인스트럭션이 요 정도 메모리 읽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지컬 메모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페이지 테이블을 봤더니 2번 페이지가 지금 3번 프레임으로 가 있네. 그럼 3번 프레임으로 갔어요. 그죠? 3번이 여기. 여기로 갔어. 그럼 3번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읽어야 되죠? 여기가 지금 D 크기만큼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3번 페이지에서도 얼만큼 내려가야 돼요? 아니 3번 프레임에서도 얼만큼 내려가야 돼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그거는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D만큼 내려간 어드레스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 시작으로도 얼만큼 내려가야 돼요? D만큼이죠. D만큼 내려가서 여기를 읽어주면 딱 맞겠죠. 그죠? 왜냐면 이 크기랑 똑같으니까 내가 어디에 이 시작 주소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걸 안다면 지금 이 페이지 2번 페이지 시작이 부터 D만큼 떨어진 공간을 내가 읽어야 된다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3번 프레임에서도 D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왜냐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이 길이가 10이면 이 길이도 10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면 오프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프셋. 떨어진 것을 오프셋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CPU에서 사용하는 이 메모리 어드레스 체계가 두 가지 정보를 담도록 나눠져 있는 거야. 그죠? 이 페이지라는 것은,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정해놓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프로세스든지 똑같은 크기로 나눠지는 거야. 왜냐면 프래그먼트래. 피지컬 메모리를 그렇게 사용할 거니까. 프로세스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단점이 생겨요. 뒤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한 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 체계가 결국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면 내가 몇 번 페이지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몇 번 그 페이지 시작부터 지금 몇 번 프레그먼트에 가서 그 시작부터 얼만큼 떨어진 공간을 읽어야 되겠다. 요 정보가 필요한 거죠. CPU가 지금 알아야 될 주소 체계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지금 CPU가 10번 페이지에 지금 한 번 더, 세 칸 떨어진 곳을 읽어야 된다. 이게 로지컬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10번 페이지, 10번이라는 페이지가 가 있는 프레그먼트에 가서 세 칸만큼 떨어진 공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주소 체계가. 그래서 이 주소 체계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요. 페이지 넘버와 페이지 오프셋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넘버라는 거는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얼만큼 지금 떨어진 곳에 있는 페이지를 그 엘레먼트를 읽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오프셋이라는 거는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만큼, D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페이지 시작으로부터 내가 얼만큼 떨어진 공간이냐. 그 주소를 우리가 세트로 묶어가지고 우리 주소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페이지 테이블에서 매핑된 프레임을 찾아가지고 그 프레임에서 D반째만큼의 오프셋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읽어주면 문제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지컬 메모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은 당연히 각 페이지에 베이스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면 어, 우리가 이 주소라는 거는 비트로 지금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만약에 이 M 비트만큼 있어요. 이 M 지금 사이즈가 2M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잘 쪼개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BT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페이지 넘버를 표현하는 데 쓸 거고 하나는 오프셋을 쓰는 데 쓸 거예요. 근데 오프셋이라는 거는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하나를 구분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여섯 번째냐. 그죠? 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n개가 있다. 이 서로 다 구분해야 되는 이 한 페이지 공간이 이 n개가 있다. 그러면 이 n만큼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n만큼만 서로 다른
기호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n 비트만 있으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사이즈가 2n이면 우리가 그 이 n개를 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오프셋 하나로 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n 비트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 사이즈가 4예요. 예를 들어서 4개, 4개만 구분하면 돼. 그러면 우리 몇 비트가 필요해요? 비트로 표현할 때? 2비트로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00, 01, 10, 11. 이렇게 오프셋을 해놓으면 00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고 01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10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11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2비트, 지금 n이 지금 2인 상황인 거잖아요. 이때 2의 2승인 페이지 사이즈가 4면 지금 2비트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페이지 사이즈가 8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이야. 그러면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해요? 3비트가 필요하겠죠? 000, 0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111까지 해서 3비트. 그죠? 음.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가 지금 MBT를 썼기 때문에 그럼 몇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MBT라는 그 메모리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페이지 넘버는 n-n개만큼 페이지 넘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n-n개만큼 표현이 가능하니까 주소 체계가 지금 MBT를 사용할 수 있다면 페이지 사이즈만큼 MBT를 사용했고 그럼 n-nBit를 가지고는 지금 그 페이지 넘버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에 지금 n-n개만큼의 페이지 숫자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페이지 수는 그만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MBT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아까 페이지를 해보면 MBT를 가지고 2의 M승만큼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n-nBt를 지금 페이지 숫자를 표현하는 데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에 n-n개의 페이지를 내가 이 P라는 주소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 체계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높은 n-nbt는 페이지 숫자를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고 이에 n-nbt만큼의 페이지가 존재하는 거죠. 이 페이지 테이블의 이 길이가 이 n-nbt만큼 있다는 거고 이 안에 한 페이지 내에서 지금 그 구분해내는 공간이 nbt만큼 있다면 이에 n 사이즈의 페이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주소 체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n이 2고 m이 4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m이 4라는 거는 아까 전에 그 총 n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4비트. 4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중에서 뒤에 두 개, 앞에 두 개를 나눠서 지금 하나는 페이지 넘버를 쓸 거고 하나는 오프셋을 사용하는데 쓸 거라는 겁니다. 오프셋이 지금 2비트라는 건 뭐냐면 페이지 사이즈가 지금 2의 2승 4라는 거야, 페이지 사이즈가. 그리고 전체 로지컬한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지금 16이라는 거죠. 지금 2비트를 쓰니까. 페이지의 개수는 우리가 2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페이지 개수는 4개가 된 거죠. 그래서 로지컬한 메모리가 지금 이 4개가 4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요 M이 4고 N이 2인 이 경우. 이해돼요? 요 그림이랑 요 숫자랑 매핑이 됩니까? 그래서 요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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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묶어서 지금 페이지인 거죠. 0, 1, 2, 3. 0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이게 메모리 올라갈 때 이거랑 똑같은 크기로 지금 다 돼 있으니까 페이징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페이징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로지컬 어드레스 0을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지컬 어드레스 0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이기 때문에 얘는 페이지 0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프레임은 5프레임 프레임 5에 있고 프레임 5에 있고 오프셋은 얼마죠? 이 0이라는 것은 페이지는 0이고 오프셋은 얼마예요? 0이죠? 뭐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0번 페이지에 그 프레임은 5번이 있으니까 프레임 5로 가서 오프셋 0이니까 거기 값을 읽어보면 지금 얼마가 읽어져요? 얼마 읽어져요? 프레임 5에 가서 오프셋 0을 계산한다면 이게 지금 프레임이에요. 그럼 얼마가 읽어져요? 이 알파벳 써 있잖아요. A가 읽어지겠죠? A가 읽어지고 얘 그 피지컬한 주소는 당연히 20이겠죠? 요거 하나가 지금 4바이트 페이지 사이즈랑 똑같은 크기로 프레임이 있을 테니까 4바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요만큼이 20이니까 그죠? 0부터 시작하니까 20바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드레스 20을 읽으면 여기 20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A가 나온다. 그리고 로지컬 어드레스 1을 읽어라. 하면은 로지컬 어드레스 1은 어디야? 지금 이게 로지컬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요 1이니까 지금 페이지는 몇 번 페이지야? 로지컬 어드레스 1이라는 게 요걸 봤을 때 페이지 몇 번 페이지입니까? 0번 페이지고 오프셋은 얼마예요? 0번 페이지에서 몇 번째 있어요? 1이죠? 그렇죠? 오프셋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해보면 0번 페이지는 몇 번 프레임으로 가요? 5번 프레임으로 가죠? 그 5번 프레임으로 가서 지금 오프셋 1을 더해주면 뭐가 읽혀요? 뭐가 읽힙니까? 최승원 학생 A가 아니라 B입니다. B. 잘못 쓴 건가요? 아니면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로지컬 어드레스 1이라는 건 지금 여기고 그죠? 그러면 0번 페이지고 오프셋은 1이기 때문에 거기 5번 프레임 가서 동일한 오프셋을 계산해주면 B가 읽히는 거죠. 11이면 로지컬 어드레스 11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 로지컬 어드레스 11이면 그죠? 이 페이지에 오프셋이 얼마야? 오프셋은 페이지 넘버는 2가 되는 거고 오프셋은 몇이야? 오프셋은 3이죠? 3이죠? 0, 1, 2, 3 지금 된 거고 3이죠. 3, 0부터 시작하니까 세 칸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그 2번 페이지니까 1번 프레임으로 가야죠. 1번 프레임에 대해서 읽으면 얼마 나옵니까? 요 L이 나오죠? L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생각하면 얼마예요? 프레임이 1번 프레임이니까 아니 지금 이는 1번 프레임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면 여기 4바이트고 여기서 어, 여기가 4고 여기가 4바이트고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6, 7, 7바이트에 지금 데이터가 있는 거죠. L을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10진수로 지금 로지컬 어드레스가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로 생각한다면 이 이진수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가 없고 이거 없고 저 없고 이걸 우리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개 나눠지잖아요. 뒤에 두 개는 지금 오프셋이고 앞에 두 개는 뒤에 두 개는 오프셋이고 앞에 두 개는 페이지 넘버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두 개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 0번 페이지고 1번 오프셋이고 우리가 2번 페이지에 얘는 오프셋이 3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요 이진수로 나타냈을 때도 우리가 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